이유 없이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고 볼 일이 아닌데 눈물이 많이 고이고 흐른다면은 응급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한길안과병원 성형안과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 김성철입니다. 말씀드릴 주제는 주변에도 많이 있고 본인도 경험할 수 있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눈물 흘림증에 관련된 질환을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눈물은 정상적인 사람의 경우에도 하루에 한 10cc 정도는 눈물샘에서 분비가 되고, 그것이 어떤 일을 하고 제대로 눈물길로 빠지게 되면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눈물의 분비하고 눈물의 배출에 균형이 안 맞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눈물 흘림증의 증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한다면 부엌에 싱크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물이 나오는 상수도에 해당하는 것이 눈물샘이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눈물이 이제 빠지는 눈물길이 싱크대에 있는 하수도가 되겠습니다. 이제 상수도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물이 넘치거나 아니면 하수도가 문제가 생겨서 물이 빠지지 않게 되면은 눈물이 이제 과도하게 넘쳐 흐르겠죠. 그거를 눈물 흘림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눈이 건조한데 눈물이 난다.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눈물이 많이 안 나면은 눈이 건조해지는 건 맞아요. 눈물샘에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들에 의해서 눈물샘에서 눈물을 만들지 못하는 질환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눈물이 나오지 못하니까 눈이 건조해지는 게 맞지만, 눈이 어떤 이유에서 건조해져서,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눈물 분비는 되지만 이제 우리 안구 건조증 환자들도 있고, 계절적 요인, 바람을 많이 받거나 아니면 이제 운전을 장시간 하실 경우에 이제 히터를 많이 틀잖아요. 그런 것에 의해서 눈에 어떤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은 우리 눈은 그런 거에 대한 보상작용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눈물샘을 자극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눈물샘이 자극을 받으면 나의 눈이 지금 불편하구나, 눈이 건조하구나, 눈이 메말라 있구나 하는 것을 인지를 하게 되면 눈물샘에서는 눈물을 많이 분비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면 이제 눈물이 많이 분비가 돼서 빠지는 것보다 나오는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눈물 과다 분비라고 해서 눈물 흘림증이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슬픈 일이 있거나 슬픈 영화를 봤거나 아니면 눈에 뭐가 들어가서 눈물이 많이 날 상황이 아닌데도 눈물이 눈 안에 너무 많이 과도하게 생기다 보니까 눈물을 계속 흘리고 다닌다고 주변에서 얘기를 하신대요. 그리고 항상 그분들은 뭔가 닦을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손수건이 됐든 휴지가 됐든 항상 닦으셔야 되니까요. 이제 요즘 젊은 분들은 모니터를 많이 보시잖아요. 근데 모니터를 볼 때 눈물이 너무 많이 과도하게 고여 있으면은 사실은 집중하기가 힘드세요. 눈물 때문에. 그런 눈물이 많이 과도하게 좀 눈 안에 고여 있을 때는 시야장애도 호소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눈물은 낮은 곳으로 흘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이제 눈꺼풀도 많이 처져 있잖아요. 특히 이제 가 쪽으로 많이 처져 있는데 그쪽으로 눈물이 많이 흐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가 쪽에 피부가 짓무르고, 짓무르다 보면 손으로 잡고 닦으시면 이제 손에 묻은 균들이 감염이 돼서 염증이 또 생기고, 그러면 눈곱이 또 생기고, 그런 것들을 증상을 호소로 외래 방문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나이가 드시면 우리 신체의 모든 기능이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눈물이 빠지는 길 같은 경우는 눈 주변, 눈꺼풀 주변에 눈물을 쪄주는 그런 근육들의 기능이 중요한데, 나이가 드시면 그런 근육의 기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눈꺼풀에 피부 늘어짐이 있게 되면은 특히 눈가의 높이가 눈 안쪽보다는 낮아지게 되면서 안쪽으로 가야 될 눈물이 사실 바깥쪽으로 흐르는 거죠. 젊은 층에서도 사실 눈물 흘림증을 주소로 내어놓는 경우가 드물지만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이분은 음식을 먹으면 눈물이 많이 난다고 특이하게 호소를 하셨어요. 그런 것을 악어의 눈물이라고, 크로커다일 티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예전에 본인도 모르게 안면신경 마비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저작을 하는 신경과 눈물샘에서 눈물을 분비하는 신경이 어떤 합선이 일어난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젊은 층에서 사실 실제로 저희가 진료방에서 눈물이 많이 고이고 흐르는 환자들은 그런 일이 예전에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도 하고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물이 과도하게 나서 땀으로 흐를 정도면 눈물 흘림증을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본인도 흘리지는 않지만 고이는 정도에서 나는 조금 과도하게 고이는 것 같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본인이 그것을 진단하기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실제로 객관적인 증상이나 진찰을 했을 때 진단을 할 수 있는 기준은 눈물띠의 높이가 우리 정상적인 높이보다 과도하게 높은 경우, 그런 경우는 저희가 진단을 할 수가 있고요. 실제 주관적인 증상하고 저희가 진찰을 했을 때 나타나는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손으로 반복적으로 눈을 비비게 되면은 손에 있는 미생물들이 눈 쪽으로 감염을 일으키게 되고 감염으로 인한 염증성 질환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린 눈물 배출로의 어떤 문제, 특히 이제 배출이 완전히 안 되는 경우에는 그 눈물 배출로의 중간 길에 해당하는 눈물 주머니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눈물이 고이게 되면 그쪽에 균이 번식을 하고 염증을 일으키게 되면은 농이 찰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좀 응급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눈물길이 처음부터 100% 딱 한 번에 막히진 않거든요. 이제 서서히 눈물길의 경우는 좁아지다가 결국에는 막히게 되는데 뭐 초기에는 상관이 없겠지만 증상이 오래 간다, 눈물 흘림증에 증상이 오래 간다면은 사실 그 전에 완전히 막히기 전에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합병증을 막아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제가 눈물 질환을 지금까지 한 10년 넘게 실제로 환자들 치료하고 옆에서 바라본 결과로는 눈물이 많이 난다고 해서 눈이 실명하는 것까지 가는 경우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지만 눈물 배출로의 문제가 좀 과도하게 오래돼서 눈물 주머니라는 곳에 염증이 발생을 해서 급성 눈항염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그 약물 치료로 잘 안 낫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눈항염이 주변의 조직까지 파급이 돼서 눈의 시력과 관련된 구조물의 어떤 문제를 일으킨다면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항염까지 가지 않게 그 전에 어떤 적절한 치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눈물의 흘림증의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진단을 제대로 하셔야지 치료적 접근도 제대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이라든지 아니면 매입범선의 어떤 염증으로 인해서 눈물이 과도하게 분비가 되는 경우에는 안구 건조증, 매입범선 기능을 원활히 해줄 수 있는 치료를 하게 된다면은 눈물 분비가 과도하게 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고요. 눈에 어떤 역할을 해준 눈물이 눈물길로 빠져야 되는데 그 가는 과정이 또 안 좋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 대표적인 질환이 결막 이완증인데요. 결막이라고 하면 흰자 위를 감싸고 있는 얇은 막이 되겠는데 그 얇은 막이 좀 늘어진 경우에는 눈물 흘림증을 호소할 수가 있어서 결막의 이완증이 과도하게 있는 경우에는 또 그것을 치료를 적절히 해줘야 되고요. 눈물 배출로의 길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이제 유도 내시경이라고 해서 가는 내시경을 눈물길에 삽입을 해서 직접 보면서 막힌 곳을 선택적으로 뚫어주는 치료도 하고 있습니다. 국소 마취로 간단하게 짧은 시간 안에 치료가 가능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 배출로가 완전히 막히고 시간이 오래 지난 경우에는 눈물 주머니에 과도하게 염증이 심한 경우에는 쉽게 뚫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눈물길을 아주 새로 만들어주는 눈안 기강 문합술이라는 것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눈꺼풀에 어떤 말림, 눈꺼풀이 말리거나 안쪽으로 말리거나 아니면 바깥쪽으로 말려서 우리 눈을 자극하는 질환도 있거든요. 그런 질환이 동반되어 있는 경우에는 눈꺼풀을 재위치해주는 수술도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유 없이 눈물이 많이 나는 것 같고 울 일이 아닌데 눈물이 많이 고이고 흐른다면은 그 눈물 흘림증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해서 거기에 따른 치료를 한다면은 우리가 삶의 질을 눈물 흘림증 때문에 떨어뜨리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눈물 흘림증의 증상이 있다면은 꼭 잊지 마시고 주변의 안과를 방문하셔서 제대로 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